네, 데이터 유사도 수행평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정형 데이터 자료를 기호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문장 3개가 있습니다. A라는 문장은 이 영화는 긴장과 감동이 있는 영화예요. B는 이 영화는 감동은 있지만 지루해서 실망이에요. C는 추천합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이런 영화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데이터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데이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바꿀지를 볼 겁니다. 자, 뭐 댓글 A를 생각하면은요, 이 영화는 긴장감과 감동이 있는 영화예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낱말을 이렇게 분리합니다. 이 영화는 긴장감과 감동이 있다, 영화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에서 사실 의미가 없는 이 용어들이 있어요. 이런 말들 또는 이런 말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런 애들을 사글이 없애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용어를 없애준 다음에 의미 있는 단어들만 표시를 합니다. 자, 이 단어들을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아까 전에 A라는 댓글은 영화와 긴장감,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B라는 댓글은 영화와 감동, 지루하다, 실망하다. C는 추천한다, 눈물, 보다, 감동, 영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집합으로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A, B, C 집합에 합집합을 U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요, U는 전체 집합이 되는데 이 전체 집합, 모든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는 전체 집합을 우리는 단어사전이라고 부를 거예요. 단어사전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단어사전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인공지능 분석에 있어서도 전체 모든 단어를 다 모아놓은 벡터를 사용하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튼 이렇게 단어사전을 구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영화라는 말, 보다라는 말도 뭐 분용어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뭐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이제 벡터 개념을 좀 더 수업 중에 배웠던 개념보다 확장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n개의 변수를 갖는 end 벡터, 이 x 벡터를요, 요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제 벡터는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크기와 물리를 갖는, 방향을 갖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벡터를 어떻게 볼 거냐면 성분, n개의 성분을 갖는 하나의 페어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성분, 첫째 성분, 둘째 성분, n째 성분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자, 이는 첫째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 성분은 0이 되겠죠. 네, 벡터, n 벡터 우리가 구분을 해줍니다. 자, 이제 앞에서 우리 설명했던 단어사전 U가 있었습니다. 이 단어사전 U를 이 영화, 긴장감, 감동, 지루하다, 실망, 지춘 이런 단어로 이렇게 나열을 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단어로 나열을 해주고 A, B, C 문장을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러면 A라는 문장은 영화, 긴장감, 감동, 그 다음에 지루하다, 실망, 추천, 눈물은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벡터는 111, 000000이다 라고 표현하는 벡터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겠죠. B라는 벡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01110000. C라는 벡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문장들을 어떻게 했냐면 수학적인 모델링, 벡터라는 모델링으로 문장을 바꿔서 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장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엔 새로운 단어를 후기를 가져왔어요. 어느 의류 쇼핑몰에 3개의 말을 모아놨대요. 청바지 추천합니다. 예쁘고 저렴해요. 청바지 추천해요. 청바지 가격, 디자인 다 좋아요. 디자인 추천합니다. 신축성 디자인 좋고 가격도 좋아. 이 청바지를 추천해요. 자, 이런 지금 ABC의 후기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얘들을 수학적으로 벡터화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 집합을 이 단어 사전이죠. 단어 사전을 청바지, 추천, 예쁘다, 저렴하다, 가격, 디자인 좋다, 신축성 다 모아놨습니다. 그럴 때 A라는 것은 청바지, 추천, 예쁘다, 저렴하다 되겠고, B라는 이 단어는 청바지, 가격, 디자인 좋다, 추천, C라는 단어는 신축성, 디자인 좋다, 가격, 청바지, 추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을 우리가 벡터로서 표현을 하면은요, 이번에는 단어 빈도수 TF라고 부르는 용어인데, 자, 텍스트 프리퀀시예요. 단어 빈도수를 나타내면은 청바지는 2번 나왔죠. 추천 2번 나왔죠. 예쁘다, 저렴하다 나머지는 다 나오지 않은 단어. 후기 B를 보면 청바지, 추천, 예쁘다, 저렴하다, 가격. 자, 이렇게 텍스트 프리퀀시, 즉 빈도수를 고려해서 벡터로 이 후기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말뭉치라고 해서 얘네들은 전체 다 빈도수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뭉치가 많으면 많은 단어일수록 이 주제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청바지 추천하는 리뷰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벡터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세 후기를요, A, B, C, U라는 벡터로 표현했습니다. U는 뭐 말뭉치예요. A는 이렇게, B도 이렇게, C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 벡터화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자, 이제 이 텍스트 자료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유용한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느냐 하면은요, 우리 TF, IDF를 먼저 얘기할 거예요. TF는 텍스트 프리퀀시, IDF는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인데, 자, 요 개념에 대해 설명할 겁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세 개의 청바지 관련된 이 댓글이 있죠. 자, 이 후기 이 문장을 TF로 추렸어요. TFA라는 이 문장의 텍스트 프리퀀시는 청바지 추천 예쁘다. 그 다음에 TFB는 이렇게, C도 이렇게 벡터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롭게 정의하는 건 이제 DF입니다. 다큐멘트 프리퀀시인데요. 자,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뭐냐면 그 단어가 출현하는 문장의 개수, 그러니까 그 단어가 몇 번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자, 우리 DF를 구하는데, DF를 구할 건데 이 청바지가 몇 번 들어가 있어요? 4번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3번이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문장에 있느냐 없느냐로 표현하는 겁니다.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추천 이 3개,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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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TF, 텍스트 프리퀀시가 아니라 문장의 프리퀀시, 이 문장 속에 있느냐 없느냐로 DF를 따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DF라는 개념은 바로 요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F를 뭐로 나눌 거냐면 이 DF를 총 문장의 개수로 나눠줄 거예요. 그걸 상대도수 n분의 DF라고 하겠죠. n분의 DF는 바로 3으로 다 나눠준 총 문장의 개수로 나누니까 얘는 1보다 크진 않겠죠. 1, 1, 3분의 1 쭉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IDF인데요. IDF는 문서의 n분의 DF의 역수, IDF DF분의 n이라고 정의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 1, 1, 3분의 1 얘네들의 역수니까 IDF는 뭐가 되냐면 얘네들의 역수니까 1, 1, 3, 3, 2분의 3, 2분의 3, 2분의 3,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IDF는 얘네들의 역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 인공지능 분석에서는요, 이 n이 사실 굉장히 커요. n이 뭐 적당한 개수가 아니라 너무 무지막지한 개수입니다. 그럼 이 값을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해서 여기에 로그, 우리 나중에 배울 거지만 로그 미시 익스포넨셜인 로그를 취해서 이 값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네, 아니 그게 더 사실 더 많이 그 표현을 씁니다. 이걸 IDF, 이거의 역수의 ln을 취한 값을 IDF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중요한 밸류를 갖는 의미를 갖는 건데요. TF 곱하기 IDF예요. 자, TF 곱하기 IDF를 우리가 계산을 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전에 TF 있었습니다. TF A에 대한 TF, 그 다음에 B에 대한 TF, 그 다음에 C에 대한 TF가 있죠. 근데 IDF는 뭐냐면 일정한 거예요. 이렇게 일정한 값입니다. 이 일정한 값들에 여기 청바지 추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이 A에 대한 지금 얘랑 누구를 곱해줄 거냐면 얘랑 이 IDF 값 얘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누가 되냐면 이 IDF, TF IDF는 2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TF2 1, 1, 0, 0, 0 이렇게 얘는 다 0 되겠죠. 거기에다가 IDF 요 IDF 값들을 각각 곱해주면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B라는 문장도 요렇게, C라는 문장도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TF IDF의 값이 큰 녀석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일 큰 녀석 보니까 예쁘다 저렴하다죠. 예쁘다 저렴하다가 제일 큰 값이에요. 그러면 A라는 문장에서는 이 청바지 이쁘다, 이 청바지 저렴하다가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이 값이라는 얘기죠. 즉 A라는 A는 예쁘고 저렴해서 추천한다라는 의미죠. B는 디자인이 좋아서 추천한다는 의미고요. C는 신축성이 좋고 뭐 그냥 좋다 이런 의미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행평가할 때도 이 TF, IDF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 값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n이 엄청나게 커질 때 로그를 취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도 IDF 계산할 때 로그를 계산한 값으로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도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문장들이 유사하다라는 걸 이제 벡터화 했기 때문에 유사도를 유클리드 유사도, 코사인 유사도, 자카드 유사도 요 세 가지 유사도에 대한 학습을 진행할 겁니다. 먼저 유클리드 유사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자, 유클리드 유사도는요, 두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뭐냐면 자, 각각의 성분의 성분의 차이의 제곱. 즉 그거의 루트를 씌워준 값인데 이 유클리드 이 의미는 뭐냐면은요, 이 두 벡터의 사실 거리예요. 두 벡터의 거리 즉 뭐냐면 유클리드 디스턴스라고 해서 유클리드 거리입니다. 뭐 이제 여러분들 기하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클리드 기하학이 우리가 배우는 기하학이에요. 그런데 그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거리로 얘기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유클리드 거리를 이제 유클리드 유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자, 얘가 갖는 의미는 뭐냐면 P라는 벡터와 Q라는 벡터가 이 이루는 거리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LPQ라고 쓰지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유클리드 유사도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Q 이제 R이 이렇게 있는데 자, 유클리드 유사도는 이 거리죠. 벡터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떨까요? 또는 좁으면 좁을수록 어떨까요? 그렇죠.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사실 유사하지 않은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유클리드 유사도 LPQ라는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P벡터와 Q벡터는 유사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유사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유클리드 유사도의 값은 작을수록 유사도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산을 해봅니다. 자, P라는 벡터, Q라는 벡터, R이라는 벡터를 주었어요. 유클리드 유사도를 구해볼 거예요. 자, 유클리드 유사도 P와 Q의 거리는
루트 1 빼기 0의 제곱, 0 빼기 1의 제곱, 1 빼기 2의 제곱해서 루트 3이에요. Q와 R의 유클리드 유사도는 루트 5예요. R과 P의 유클리드 유사도는 루트 2입니다. 누가 제일 유사한 벡터일까요? 셋 중에선? 그렇습니다. 바로 제일 작은 값 요거니까 R과 P의 유클리드 유사도가 제일 작으니까 유클리드 유사도 관점에서 제일 유사한 벡터는 P랑 R이 되는 거예요. 이 두 벡터가 가장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문제 1번 보면은요. PQR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얘네 세 개의 벡터가 누가 제일 유사한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LPQ, 그 다음에 LQR, 그 다음에 LPR 이 세 값을 구해야 되겠죠. 자, 얘는 PQ 계산하면 루트 2의 제곱, 2에서 0 뺀 거 제곱, 0에서 1 뺀 거 제곱, 그 다음에 1제곱해서 4111, 즉 루트 7이 나오고요. Q와 R은요, 루트 1, 4, 1, 4, 루트 10이 됩니다. P와 R은요, 루트 1, 9, 0, 1 해서 루트 11이 나와요. 자, 제일 유사한 텍스트는요, P와 Q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번엔 우리 코사인 유사도에 대해 배울 겁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우리가 배운 내적의 개념을 이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우리 내적이라는 건 뭐라고 배웠나요? P와 Q의 내적은 뭘까요? 요 P 벡터, Q 벡터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은요. 성분의 합입니다. P1, Q1, P2, Q2 Pn, Qn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내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내적은 사실 우리 정의로 배운 게 뭐였냐면 P 내적 Q는 P 벡터 크기와 Q 벡터 크기에다가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라고 배웠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곱해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코사인 세타를 뭐로 부를 거냐면 코사인 유사도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세타는 얘가 바로 코사인 두 벡터가 이루는 값인데 코사인 세타는 뭐냐면 P 벡터의 크기, Q 벡터의 크기에다가 P와 Q를 내적을 해준 값이에요. 자, P 벡터의 크기는 뭘까요? P 벡터의 크기는요, 루트 P1 제곱, P2 제곱, 어디까지 제곱? Pn까지의 제곱이 됩니다. 크기 우리 2차원에서는 얘기했었죠? n차원 벡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는 누가 되냐면 P1의 제곱, P2의 제곱, Pn의 제곱 되고요. Q1의 제곱, Q2의 제곱, Qn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내적은 방금 얘기했던 n차원 내적은 곱의 썸이니까 P1, Q1, P2, Q2 다 더하는 거죠. Pn, Qn까지 다 더하는 것이 코사인 값입니다. 두 벡터가 이루는 그 코사인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아싸리 뭐라고 부를 거냐면 코사인 유사도라고 불러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볼게요. 코사인은 두 벡터가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은 세타의 값이 어디에 가까울수록 벡터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0에 가까울수록 이 두 벡터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타가 0에 가까운다는 말은 코사인 세타가 어디로 가는 거야?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두 벡터는 유사하다는 거예요. 즉, 이 코사인 유사도를 이렇게 정의하면은 코사인 유사도가 1에 가까운 값일수록 이 텍스트 벡터는 서로 유사하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자, 텍스트 벡터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코사인 유사도는 자, P의 크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고 Q의 크기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9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하죠?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하면은요. 루트 5, 루트 10 분의 5가 돼서 루트 2분의 1, 즉 루트 2분의 루트 2가 되겠죠.
얘가 우리가 나타내는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뭐 얘는 우리가 배우기로 두 벡터가 이루는 크기, 각의 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인데 그 세타를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이 코사인 값이 1에 가깝냐 이걸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코사인 값이 1보다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1보다 항상 작겠죠? 0보다는 크고요. 그래서 1보다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벡터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3개의 이렇게 벡터가 있어요. 직접 코사인 유사도를 구합니다. P와 Q, Q와 R, R과 P의 코사인 유사도를 구하니까 루트 2분의 1, 루트 5분의 1, 루트 10분의 1. 자, 그럼 코사인 유사도 값에서 코사인 유사도 측면에서는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우면 갈수록 점점 더 크면 클수록 유사한 벡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유사한 벡터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P와 Q, 얘 값이 제일 크니까 P와 Q가 가장 유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문제 2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유사도를 우리가 직접 구해보는 겁니다. 코사인 유사도 P, Q. 자, 얘의 의미는 뭐였냐면 P 벡터 크기, Q 벡터 크기. 사실 뭐 N 벡터는 이렇게 노름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P 벡터 내적, Q 벡터 이렇게 되겠는데, 자, P 벡터의 크기는 루트 1제곱, 0제곱, 1제곱, 루트 1제곱, 1제곱, 1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적을 하면 성분끼리의 곱의 합입니다. 0, 0, 1. 그러니까 1만 남겠죠. 그래서 루트 6분의 1이 코사인 유사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와 R의 코사인 유사도, P와 R의 코사인 유사도 구하면 마찬가지 루트 2, 루트 요거의 크기는 1, 4, 1, 1, 4, 1이죠. 그 다음에 내적을 하면 1이죠. 그래서 루트 2, 6, 12분의 1 되겠습니다. 마지막 QR의 코사인 유사도 구하면은요, 루트 3, 얘 크기 루트 3이죠? 네, 루트 0제곱, 1제곱, 1제곱, 1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R의 크기는 1, 4, 1이라서 루트 6이 되겠죠. Q와 R의 내적은요, 0, 2, 0, 1이니까 2 더하기 1. 그래서 루트 3, 6. 그러니까 뭐 3루트 2분의 3이 돼서 루트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누가 제일 유사한 겁니까? Q와 R입니다. 왜 그렇죠? 이 값이 제일 큽니다. 1에 제일 가까우니까 Q와 R이 코사인 유사도에선 가장 유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유클리드 유사도랑 비교해 볼게요. 자, 유클리드 유사도에선 누가 제일 컸어요? P와 Q가 제일 컸죠. 유사했죠. 근데 이번에는 Q와 R. 그러니까 얼만큼 멀리 떨어져 있느냐 또는 얼만큼 각도가 크냐, 이거에 따라 유사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유사도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카드 유사도입니다. 자카드 유사도는요, 자, 이번엔 벡터를 단어 집합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P와 Q의 합집합의 n, P와 Q의 교집합의 n, 넘버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로 따진다는 거죠. 합집합의 개수, 교집합의 개수로 따질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P라는 건 감독 최고 손뼉 웃음, Q라는 건 감독 모자 웃음이면 두 개의 공통은 감동과 이제 웃음이고, 나머지 이제 감동 웃음은 있는데 나머지 추가되는 거죠. 5개. 그럼 5개분의 2, 5분의 2가 자카드 유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카드 유사도로 우리가 따져볼 건데, 벡터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죠? 이 벡터만 봐도 우리 알 수 있어요. 자, P와 Q의 자카드 유사도는 J로 표현했죠? 자카드 유사도를 따져볼 건데, P와 Q 문장의 자카드 유사도. 그럼 넘버 P 교집합 Q, 넘버 P 합집합 Q인데, 얘는 합집합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두 개 있는 거고, 요거 있으니까 사실 4개가 다 있는 거예요. 4분의 P와 교집합 Q는 뭐가 됩니까? 큐빅 교집합 Q.
여기만 있죠. 그러니까 1이 되는 거겠죠. 자, 또 요 벡터만 보고도 P와 R의 자카드 유사도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2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쵸? 1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P 합집합 R 생각하면 전부 다 찾죠? 4예요. 그 다음에 P 교집합 R 생각하면 여기만 있죠. 여기만. 여기 0이고 0이니까 이 부분 없애고 이 부분도 없애고 4분의 1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자카드 유사도 RQ를 생각하면은요. RQ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포함 안 된 거, 여기 포함 안 된 거 다 꽉 차죠? R 합집합 Q, 그 다음에 N, R 교집합 Q인데, 그러면 여기도 4고요. 근데 여기는 겹치는 게 두 개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나 있죠? 그러니까 2가 돼서 2분의 1. 자, 자카드 유사도는 마찬가지, 얘는 코사인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네. 1에 가까울수록 이 교집합과 합집합이 같을수록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니까 바로 R과 Q가 제일 유사하다. 이렇게 보는 게 자카드 유사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드 유사도도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유사도에 대해서 이제 배웠고, 정리하면은 여러분들 수행평가에 우리 필요한 개념들 모두 정리해 보면은요, TF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 TF는 텍스트 프리퀀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빈도수가 있어요. 뭐 1, 2, 0, 1 뭐 이런 식으로.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이 있는 거의 개수예요. 문장이 총 뭐 3개건 10개면은 얘가 몇 개 있는지, 뭐 10개 이하씩 있겠죠. 뭐 단어가 몇 개씩 있는지 다큐멘트 프리퀀시. 뭐 최소 1은 되겠죠. 그 다음에 IDF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IDF는 다큐멘트 프리퀀시를 n으로 나눠준 거에 로그를 취한 값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학용 계산기로 수행평가 때 활용해서 직접 계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했냐면 코사인 유사도. 먼저 뭐 유클리드 유사도 얘기했죠. 자, 유클리드 유사도는 L, PQ, 뭐 랭스 사실 얘기해서 얘는 뭐였냐면 루트 뭐였어요? 네, 거리예요. P1-Q1 제곱, P2-Q2 제곱. 쭉쭉 어디까지? 네, Pn-Qn의 제곱까지 더해준 게 유클리드 유사도. 그 다음에 코사인 유사도는 뭐다? P의 내적, Q의 내적분의 P의 거리, Q의 그 다음에 PQ의 내적. 얘는 뭐냐면 루트 P1 제곱, P2 제곱, 쭉쭉쭉쭉 Pn 제곱, 그리고 루트 Q1 제곱, Q2 제곱, QN 제곱에다가 내적 P1 Q1 더하기 P2 Q2 PN QN까지 더해준 게 코사인 유사도입니다. 자카드 유사도는 뭐였어요? 이 집합의 개수로 따지는데 합집합의 개수, 교집합의 개수 이렇게 나오는 게 자카드 유사도였어요. 그러면 유클리드 유사도는 작으면 작을수록 유사한 거죠. 거리가 좁으면 좁을수록 유사한 거고, 코사인 유사도는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크면 클수록 유사하고, 자카드도 크면 클수록 1에 가까울수록 유사한 겁니다. 이렇게 벡터를 활용해서 문장을 분석하고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